미국 시장에서는 수많은 거품과 폭락, 알고리즘 기반의 급락, 그리고 역사적 사례로 남은 기업 실패까지 경험해 왔습니다만, 지금 미국 기반의 스트래티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 어떤 익숙한 범주에도 들어가지 않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현상입니다. 이 경우의 이상 현상은 회계상의 착시나 숨겨진 부채나 파생 상품의 오가격 같은 것이 아니라 기업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보여주는 일련의 행위는 상장사가 통상 따르는 기업 재무의 기본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 다수의 기관 투자자들조차 기존의 분석 틀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2025년 11월 말 기준 스트래티지의 주가는 약 180달러 수준입니다. 연중 고점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현재 주가가 스트래티지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순자산 가치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기업 재무의 관점에서 회사의 주가가 보유 자산 가치 아래로 내려가면 경영진은 즉시 방어적으로 움직입니다. 통상적이고 가장 많이 목격되는 대응은 현금 유출 억제, 고위험 잔 비중 축소, 유동성 확보 강화, 변동성 확대 요인 최소화이다. 이렇게 한 이유는 주주 가치 훼손을 막고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스트래티지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스트래티지는 주가가 순자산 가치보다 낮게 형성된 상황에서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부채를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요 지수 제공사인 MSCI로부터 지수 제외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에서도 단 일주일 만에 비트코인 8,000개 이상 약 8억 달러 상당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이 매수로 보유량은 약 65만 개 수준까지 치솟았고 이는 전 세계 상장사 중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이는 단순한 비정상이 아닙니다. 상장사가 갖는 정상적 재무관리 본능의 완전한 역전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이렇게 평가절하 상태에 놓이고 지수 편입 위험에 직면하며 레버리지 부담까지 커지는 복합 악재가 동시에 발생하면 거의 예외 없이 보수적으로 전환합니다. 재무 구조를 다변화하고 자산 집중도를 낮추고 지수 잔류를 위한 재무적 청려를 해소하며 내부적으로 유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스트래티지는 오히려 비트코인 집중도를 높였습니다. 상식적 기업이라면 축소해야 하는 시점에 오히려 위험 노출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 특이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20년 8월 11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였던 회사는 약 2만 1,000개 비트코인을 약 2억 5천만 달러에 매수하며 비트코인을 주요 국고 자산으로 채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그 당시까지 존재했던 기업 자금 운용 관행을 사실상 무너뜨린 사건이었습니다. 상장사 재무팀은 보통 현금이나 단기 국채처럼 유동성 높고 변동성 낮은 자산을 보유합니다. 회사 운영 안정성과 유동성 리스크 관리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트래티지는 이 원칙을 거부했습니다. 그해 말 추가로 약 2억 달러 상당을 더 매수했고 2021년과 2022년에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비트코인 매입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이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목적은 일반적으로 안정적 현금 흐름 창출이나 수익 기반 산업 확장에 쓰는 것이 상식입니다. 스트래티지는 이를 비트코인 매수를 위한 지렛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은 이 실험적 재무 구조가 의외로 잘 작동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 이르러 스트래티지의 보유 비트코인은 약 40만 개를 넘었고 누적 매입은 약 27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시장은 스트래티지를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 비트코인의 레버리지된 상장형 차량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비트코인 보유 자산 가치보다 높은 프리미엄을 받았기 때문에 회사는 높은 주가에서 주식을 발행해 비트코인을 더 사고 더 많은 보유량으로 또다시 주가를 떠받치는 순환 구조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환 구조가 유지되려면 한 가지 필수 조건이 있었습니다. 프리미엄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5년에 그 프리미엄이 붕괴했습니다. 2025년 중반 스트래티지 주가가 비트코인 보유 가치보다 낮아지면서 주식 발행에 따른 레버리지 축적 모델 자체가 붕괴했습니다. 통상 이 지점에선 기업이 방어적으로 전합니다. 신규 주식 발행은 자해적이고 자본 조달 여력은 급감하며 경영진은 보유 자산 축적을 중단하고 주가와 자산 가치의 균형 회복을 위해 움직입니다. 그러나 스트래티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매수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MSCI는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기업을 주요 지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래티지는 그 중심에 있었고 JP모건은 지수 제외 시 약 300억 달러에서 900억 달러 규모의 패시브 자금 이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이 지점에서 지수 잔류를 위해 재무 구조를 다변화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비중을 오히려 확대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투자자들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본질적 의문에 직면합니다. 왜 스트래티지는 상장사라면 누구나 피해야 하는 시점에 오히려 가장 공격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 이 비합리성은 두 가지 가설로만 설명 가능합니다. 첫 번째 가설은 극단적 장기 확신입니다. 경영진이 비트코인의 장기 궤적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변동성이나 지수 리스크, 시장 반응은 모두 사소한 소음에 불과하다는 관점입니다. 이 경우 스트래티지는 분기 단위가 아니라 수십 년 단위로 움직이는 조직이 됩니다. 장기만 본다면 논리는 성립합니다. 비트코인은 결국 오를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은 매수할 수 있는 가장 값진 구간이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더 불편한 해석입니다. 스트래티지가 기존 상장사의 재무 논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즉, 이 회사는 더 이상 소프트웨어 회사를 기반으로 한 정상적 기업이 아니라 장기 비트코인 노출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매크로 차량에 가깝다는 관점입니다. 이 경우 회사의 행위는 기존 기업 재무 기준으로는 설명되지 않고 오직 장기 비트코인 축적이라는 목표로만 설명됩니다. 이 두 해석은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실제로 보유하는 자산의 본질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만약 스트래티지가 매크로 차량에 가깝다면 시장 점유율이나 매출, 영업이익 같은 전통적 분석은 부차적인 정보가 됩니다. 대신 비트코인의 장기 상승 궤적, 지수 제공사 리스크, 레버리지 지속 가능성, 단일 자산에 극도로 집중된 재무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이 구조는 기술적 지표에서도 명확히 나타납니다. 현재 주가 180달러 부근에서 200일 이동 평균은 약 230달러 수준으로 장기 하락 추세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220달러와 235달러 구간에는 강한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160달러와 140달러 선은 주요 지지선으로 작용합니다. 단기 매매자는 160달러 부근에서 매수세가 유입되나 추세 전환은 220달러를 돌파하기 전까지 성립하지 않는 패턴을 확인합니다. 중기 매매자는 MSCI의 결정에 따라 주가가 140달러에서 250달러 범위에 머물지 혹은 추가 하락할지를 판단합니다. 장기 매매자는 결국 비트코인의 신고가 여부가 스트래티지의 재평가로 이어질지 장기 디스카운트로 이어질지를 가늠합니다. 이쯤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밸류스터 채널은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상장 종목이나 비상장 종목 또는 곧 상장될 예정인 종목 그리고 이와 같은 비정상적 움직임을 보이는 코인 자산들에 대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이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앞으로의 분석 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시청과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과 외부 공유를 통해 꾸준히 응원해주시는 모든 열성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깊고 더 좋은 콘텐츠로 반드시 보답드리겠습니다. 스트래티지는 지금 상장사의 재무 행위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기업처럼 행동하는 대신 매크로 논리로 움직일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이자 신호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스트래티지라는 한 회사를 넘어서 시장 구조 전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밸류스터였습니다.